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리커창 전 중공 총리가 갑자기 사망하자 많은 사람이 애도의 꽃을 바쳐 중공 당국을 극도로 긴장시켰습니다. 10월 29일 중공 외교부와 미국 상원에 근무했던 할렌 차오는 엑스닷컴에서 어제 오후 베이징 남부 6차 순환도로에서 군용 차량 행렬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에서 말하는 것은 허베이 사투리 억양으로 뜻은 이런 학살인가? 이는 시진핑 당국이 리커창의 죽음으로 촉발될 수 있는 시민 봉기 진압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에서 왕이 중공 외교부장을 접견하면서 리커창 전 중공 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지만 중공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고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로 바꿨습니다. 리커창의 부고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리커창의 부고 마지막 문단에는 우리는 비통함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혁명 정신, 숭고한 품성과 우수한 품행을 배워야 하며 더욱 긴밀하게 단결하여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당중앙주의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이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네 가지 자신감과 두 가지 보호를 확고히 하며 신념을 굳히고 한마음 한뜻으로 분발하고 용감하게 전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단결하고 분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엑스 네티즌들은 리커창은 한 번 말하고 뒤에는 모두 시진핑 이야기다. 도대체 리커창이 죽은 것인가? 시진핑이 죽은 것인가? 죽어서조차 정치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비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엑스 사용자 메일방공은 이게 어디 부고냐 시체에 채찍질하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 호주 유명 법률학자이자 정치평론가 위안홍빈과 리커창은 베이징 대학교 법학과 동문입니다. 그는 칸중국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리커창이 학생의 간부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공이 통치하는 대학에서 소위 학생 간부의 책임 중 하나는 동급생의 사상 동향을 중공당 조직에 보고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 제보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일반 학생으로서 학생회 간부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깊은 경멸감을 느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을 학교 역적이라고 불렀다. 리커창은 대학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커창은 홍 2세대 즉 공산당 원로의 후손도 아니고 그로 인해 권력을 잡은 태자당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허리를 굽히며 겸손한 모습으로 중공의 권력자들과 접촉했다. 그의 비굴한 성격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출세길을 열어갔다. 현재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리커창에게는 인민을 위해 목숨을 구하는 그런 정신이 전혀 없다. 현재 시진핑과 리커창이 내부 투쟁을 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는데 사실 리커창은 중공 태자당들처럼 진정한 정치적 투쟁에 참여할 용기와 정치적 에너지가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리커창을 살해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결론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리커창은 내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있으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가 권력에서 물러나면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에너지도 모두 사라지며 완전히 무해한 존재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과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중국 국민의 불만이 사상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리커창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리커창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정부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89년 후야오방의 사망이 육사운동을 촉발시켰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위안홍빈은 리커창은 어떤 의미에서도 후야오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공의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후야오방은 예제닝의 지지를 받아 문화대혁명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사상 자유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야오방은 문화대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은 전례 없는 10년의 이념 자유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중국 인민의 이념 이해와 심화는 지난 10년간의 사상 자유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 10년 동안 사상 자유화가 없었다면 현재 중국인들의 사상은 마오쩌둥 근본주의의 족쇄 안에, 검은 틀 안에 여전히 단단히 갇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야오방 선생을 양심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즉, 그가 중공의 폭정에 통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공의 폭정은 결국 부르주아 사상의 자유화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후야오방을 숙청했고, 숙청 과정에서 후야오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중국인들의 후야오방에 대한 그리움은 후야오방 선생이 개척한 10년의 사상 자유화 시기를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후야오방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용소 인민공사를 폐지했는데, 인민공사는 그때야 농민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 석방하거나 적어도 이 동방의 바스티우 감옥에서 석방하도록 했다. 중국이 경제개혁과 개방의 길에 들어선 것도 후야오방 선생 덕분이었다. 그래서 첫 10년 동안 중국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이자 집행자는 덩소평이 아니라 후야오방이었다. 덩소평은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을 학살한 후에 시장 경제를 설계했을 뿐이다. 그래서 후야오방 선생은 중국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과 애도를 불러일으켰다. 육사운동도 여기서 출발했다. 리커창의 전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의 출세는 육사운동을 저주하고 덩소평의 천안문 광장 학살을 지지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중공 상무위원을 3차례 역임했고 오랫동안 이른바 중공 총리를 지냈다. 그렇다면 그는 중국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 오히려 그의 정치 경력 내내 우리는 옹졸하고 파리처럼 구차한 내시적 인격만을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중국 국민들이 당국에 대항하는 큰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방금 말했듯이 그의 죽음은 마치 마른 잎사귀가 물속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파도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인민들도 시진핑을 반대하기 위해 리커창의 죽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요?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근본주의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리커창은 실제로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 언론은 시진핑이 얼마 전 리상푸 중공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상푸와 친강의 국무위원직도 해임했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남은 국무위원은 3명뿐입니다. 중공 최고위층의 인사파동이 시진핑 친선 지도부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위안홍빙은 사실상 이번 로켓군 지도부의 총체적 숙청과 친강 리상푸의 숙청, 항공우주 및 방산 집단의 숙청으로 시진핑의 개인 독재 권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빠졌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의 이런 공경은 사실 당시의 마오쩌둥과 비슷하다. 린베아오는 중공 제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당 규약에 명시되었다. 당시 중공은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단합된 승리의 대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린베아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마오쩌둥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이 이미 궁지에 몰렸음을 잘 보여주었다. 신강과 리상푸 등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고위 관료들이 이제 시진핑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마오쩌둥 근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시진핑의 정치 노선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시진핑은 필연적으로 최후의 광기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그의 기본 국가 정책인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국군을 걸고 전략적 결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